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광복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과서가 4일 만에 만들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 4일 만에 만들어진 국사 교과서를 틀로 지금까지 근 80년간을 한국인들 역사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역사 교육의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환웅의 신시 그리고 단군조선이 역사에서 신화로 배제되고 삭제되었는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 사료 문헌으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만 식민사학의 실체라든지 지금 대한민국 국사학계의 현실 그리고 그 한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이 방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전통사관이 어떻게 파괴되어서 우리가 배우는 지금 역사가 마치 진정한 한국사인 것처럼 결국은 이 논리는 동북공정의 논리였고 일본의 역사 침탈을 용인해주는 역사 논리로서 지금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복 후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발굴 사료입니다. 제가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이 사료를 찾아가지고 많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이 있는 줄 알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제중국 한국독립당의 역사인식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한국독립당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김구선생, 이승만 대통령, 말 그대로 독립운동가라면 대부분 가입했던 당이 한국독립당입니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의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을까요? 그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1936년 8월 29일 자료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 한국사의 시작점을 황국에서 사만이 끝나기까지 무릇 3000년이라는 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시조선시대 해가지고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시조선은 다시 어떻습니까? 임신년부터 갑오년까지 조선이라 칭하였고 갑오년부터 정유년까지 대조선국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정유년부터 경술년까지 대한제국이라 칭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대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아메리카 대조선을 이야기하고 그 조선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료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대조선은 갑오년부터 정유년까지가 대조선국이었고 정유년부터 경술년까지가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조선이란 글자가 미국의 어디 국기에 있다. 그래서 코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 땅이다. 여러분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처럼 한국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한제국까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국맥은 단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라고 1936년 한국 독립당이 발표한 문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나라 역사 속에 뭐죠 보면요. 단절됨. 우리 역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어떻습니까? 오랜 역사 속에 이민족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침략해가지고 점령한 것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우리 국맥은 상하 5000년을 이어오면서 한사군, 이만조선 이런 내용은 전부 다 뭐다? 개소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런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복 후에 어떻게 됐죠? 이만조선이 고조선을 밀어내고 단군을 밀어내고 이만조선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전통성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420년간 낭낭군의 식민지로서 가르치는 것이 한국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몸담았던 한국 독립당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 역사 없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황국에서부터 언제까지요? 대한제국까지 연결하는 거. 자, 오늘 이 내용 발굴 사료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료를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발굴 사료입니다. 찾아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23주년 3.1절 선언문 1942년 3월 1일 내용입니다.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우리 민족의 정통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민족은 처음 어디서부터요? 단군조선이 아니라 황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를 연결하면서 어디까지요? 대한민국까지. 국가주권은 한민족에 의해서 기성됐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자냐 우냐의 틀 속에서 혼동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은 광복후에 만든 국가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역사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호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사료는 여러분들 독립운동사에서 찾아보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속이려고 국민을 양쪽으로 갈라놓기 위해서, 좌로 우로 갈라놓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국통맥을 황국부터 대한민국,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말씀드렸죠. 왜? 1942년 자료니까. 국가주권은 한민족에서 개성되었다. 우리나라 이만조선 낙랑군 없었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 국가의 인격을 보존하였다. 그런데 왜 이만조선을 잡아놓고 한사군을 잡아놓고 가야가 임나라고 이런 개소리를 한 사람들이 지금 학자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자, 두 가지 발굴 사료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광복기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광복 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사랑한, 가장 많이 읽었던 역사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스트셀러입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건덕규 선생의 조선사입니다.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광복 후에 이 책에 홀딱 빠졌을까요? 이분에 대해서 역사관을 조명한 논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분의 저서 3권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돈이 많이 들더라도 다 구입해가지고 하나하나를 분석해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곧 등재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은 단군조선이 아니라 바로 신시환웅천황, 여러 천황이 다스렸던 신시환웅천황으로부터 단군조선, 여러 단군이 다스렸던 단군조선을 거친 이것이 조선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통맥은 부여로 연결되었다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틀림없이 이병도도 봤을 것이고 신석고도 이 책을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사를 만들어놨는지 이제 곧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복 후에 가장 많이 사랑했던 역사책은 뭐다? 이병도, 신석고의 책이 아니라 바로 건덕규 선생의 조선사다. 이분은 주시경 선생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참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알려진 기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 틀을 어느 정도 신시, 그 다음에 단군 부열에 대해서 맥을 정확하게 집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다음 역사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나온 책이 1945년 초등국사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보시면 단군조선의 시초라는 것이 상고사에 나오죠. 신시는 이야기 안 하더라도 역사의 출발점을 뭐다? 1945년 초등국사에서는 뭐다? 단군조선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석준 선생의 조선 역사가 나오고요. 1945년, 그 다음 최남선의 심판 조선 역사가 나옵니다. 저 책도 제가 구입을 해놨습니다. 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1945년 상식국사, 신정은 선생의 상식국사가 나오는데, 자, 저분은 납북됐다고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보면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역사 내용이 나오면서 3조선, 신시가 나오면서 여러분들 3조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신시하고 조선이 살아있다는 여러 가지 책이, 역사책이 여러분들 광복기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창환 선생의 조선 역사, 황희돈 선생의 정정 중등 조선 역사가 1946년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금까지 보셨던 독립운동가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중국 한국 독립당 이런 역사 독립운동가들이 잡아놓은 역사가 서서히 이제 제거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광복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 의한 한국사 연구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라든지 나름대로 문화사가들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책을 쓴 거는 많은데 뭐냐? 쉽게 말하면 서구적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한국사 연구가 된 거, 고고학이라든지 이런 바탕은 부족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 광복 후에 가장 큰 실수가 뭡니까 보면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를 틀을 가지고 한국사를 다시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물론 우리나라 학자지만도 가장 큰 것은 그때는 미군정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다 배제되고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우리나라 역사에 자리 잡는 배경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뭡니까 보면 청구학계 들어보셨죠? 식민사학을 전파했던 그 당시의 학계, 그 청구학계에서 다시 나온 학계가 뭐냐 여러분들 바로 진단학계입니다. 진단학계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사회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식민사학을 극복한 단체인 것처럼 어필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른 청구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진단학회 잡지 보시기 바랍니다. 1934년입니다. 자, 1934년 한국인 학자들이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하는 관변적 연구 풍토에서 벗어나 한국 및 인근 지역의 문화를 독자적인 연구 풍토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든 학회. 말은 참 좋죠. 청구학회. 조선사 편수의 이병도가 발기했습니다. 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연구 내용은 조선 총독부 식민사건의 연장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위에 말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그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들었다지만도 결국은 뭐냐? 조선 총독부 식민사건의 연장선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살아있는 진단학계입니다. 광복 후 식민사학 핵심 학맥 구성의 핵심 조직이 이 진단학계 사람들입니다. 못 믿겠다고요? 1940년 자료를 여러분들 처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구학회의 모든 잡지를 다 사드렸습니다. 대량전기 때 나온 거. 거기에 보시면 청구학회에서 만든 청구학총 제18호 1940년 자료에 진단학계 창립을 축하하는 문구가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역사책에 처음 여러분들께 이 사료 내용이 공개되는 겁니다. 자, 청구학회하고 진단학회가 서로 적대적 관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립을 축하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발기인의 이병도 신석호가 엄연히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조선 총독부의 식민사를 전파하고 있는 뭡니까? 청구학회에서 진단학회 창립을 축하하는 그런 메시지 논문을 여러분들 자기들 책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진단학회에서는 뭐죠? 일본의 식민사학을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진단학회라고 지금도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 공개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사료 이동이라든지 유물 이동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자료는 현 국립중앙박물관이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정확하게 새로운 지금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데 진짜 국립중앙박물관이 대한민국의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벗어나려면 반드시 뭘 제거해야 된다? 낙랑군을 제거해야 됩니다. 낙랑군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지금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연장선입니다. 백날 밖에 뜯어봤자 외모 뜯어거쳐봤자 내용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자료는 국사관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어디로 갔느냐?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조선사 편수회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초대 회장이 신석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속되었다고 많은 분이 자랑을 하는데 이런 걸 내용을 안다면 참 쪽팔리는 거죠. 보면요. 왜?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가 진짜 우리나라 국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일어난 학회라면 조선사 편수의 사료를 철저하게 분석 비판해야 됩니다. 특히 조선 총독부가 만든 조선사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5년간 참 힘들게 학자들이 모여서 조선사 편수의 조선사를 번역하니까 정작 책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교육부하고 우리나라 한국사학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 책의 번역 출간을 맡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 오늘 이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다 확인하실 겁니다. 자, 평가를 한다면 해방 시기 역사 교육이 무엇보다 식민사관의 극복과 민족 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그런 것들은 교수 요목에 방영될 수 없었다. 이것이 어떤 분의 논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논문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해방이 되었으면 식민사가 극복, 민족 주체성 확립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수 요목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돼요. 그대로 조선 총독부가 만든 내용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만조선 한사군 낭낭을 외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됩니다. 자, 1945년 9월 17일 미군정이 이제 광복을 했으니까요. 일반 명령 제4호를 발표하는데 산수 이과 위에는 일본 교과서를 사용 금지하는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요? 산수하고 이런 것만 어떻습니까? 인용하고 나머지는 일본에서 만든 교과서를 금지하는데 그 중에 국사 교과서가 어떻습니까? 일본이 만든 교과서잖아요. 그런데 그럼 미군정에서 새로운 한국사 교과서를 쓰라. 광복이 됐으니까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1945년 9월 17일 미군정의 의뢰를 받아서 여러분들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 청고학회의 후신인 진단학회가 이 오다를 받아서 4일 만에 국사교과서 원고를 써서 제출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광복 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사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셨던 건덕규 선생의 조선사 취급을 안 해요.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그 내용이 서서히 공개가 됩니다. 자, 광복 후 최초의 국사교과서는 며칠 만에 만든 거다? 4일 만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체는 누가? 진단학회이기 때문에 누구의 역사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조선사 편수의 역사 논리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1946년 6월에 군정청 항무국 발행하는 초등국사가 등장하면서 진단학계에서는 국사교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계속 어떻습니까? 그걸 토대로 한국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초등국민 1946년 교과서 표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 건덕규 선생의 조선사라든지 독립운동가들이 아직까지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나라 한국사에서는 이병도, 신석구가 있었지만은 어때요? 감히 단군조선을 제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초기 광복 후의 교과서에서는 단군조선을 살려놓았습니다. 자, 그 내용 여러분들 보이죠? 자, 그리고 1946년 보시면 국사교본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도 옛조선과 단군왕금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사 선생들이, 국사 교수들이 단군조선이, 고조선이 뭐다? 신하다. 그런 근국사가 없다 하는 자체가 어때요? 지금의 1900 광복 후에 국사책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단군조선, 고조선은 뭡니까? 정확한 실사로서 저렇게 교과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누가 썼는데도요, 진단학회에서 썼는데도 왜 단군조선을 제거를 못했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문화사가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감히 단군조선하고 고조선의 건국을 부정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사의 교과서를 가르치는 서울대부터 고대부터 연대부터 단국대부터 고조선을 단군을 부정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한국사의 정통성을 이었다고요?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1946년 초등국사 여러분들 임시교재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단군왕금에 대해서 기록물이 많죠. 여러분이죠.
지금은 국사책에 당군왕금에 대해서 당군이 조선을 건국하였다 한다 한 줄 나오는데 여러분들 광복 후에 당군 조선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학교용 국사교본 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진단학계 국사교본은 상고사와 중고사는 김상기 씨가 썼고요. 근세와 최근 세 부분은 이병도 씨가 집필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것이 광복 후에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앞에만 보시더라도 다 되겠죠. 우리나라 역사책에 왜 조선 총독부의 사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배경, 여러분들 4일 만에 집필된 책. 그 내용을 텍스트로 모든 것이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책은 1948년 새 국사교본을 집필하게 되는 집필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병도 씨의 새 국사교본 집필로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웅신씨, 고조선 당군, 신하 부분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때도 이병도 씨가 이런 책을 썼지만은도 감히 뭐다? 신하란 용어를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 당군신하 당군신하 외치고 있죠. 자, 여기 기록에서는 전조선은 당군이고 후조선은 이만이라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죠. 하지만 이병도도 신석호도 당군을 제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평양 낙랑군에 대한 기술이 완전히 이제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평양 낙랑. 자, 진단학기가 자기들이 식민사학을 벗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의 진단학기 앞에 보셨죠? 앞에 광복 후의 진단학기는 당군 조선을 함부로 제거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썼는데 여러분들 2015년 진단학기의 오모 씨의 논문을 보시면 거기에는 당군만 언급했을 뿐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근대 당군 세계에 관한 기록들은 각 시대의 역사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된 사회 사상적 배경을 파악하는 데만 의미가 있을 뿐 역사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당군, 이련스님의 당군은 부정됩니다. 자, 이 오머시 이 양반 이름을 뺐는데요. 하도 욕을 할까 싶어서 우리 이제 시청자들이 이 양반은 어떻습니까? 이련이 인용한 고기에는 당군만 언급했을 뿐이다 돼 있죠. 이 양반은 뭐냐? 삼국사기의 전문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여러분들 뭐가 등장하는지 압니까? 당군의 아들 부루가 등장합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죠. 아마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삼국사기에 당군의 아들 부루가 등장하는 거 아마 머리 털라고 처음 듣는다는 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학자들이 삼국유사를 운운하고 삼국사기를 운운하지만도 전문을 읽어본 학자들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오모 씨도 삼국사기를 읽어본 사람이 아닙니다. 제 필요한 논문 내용만 갖다 닦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연의 고기에만 당군이 언급하였을 뿐이요. 당군의 아내와 아들들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다? 이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1915년 진단학회 논문에 썼습니다. 삼국사기는 당군의 아들 부루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런 것이 뭡니까 보면 제가 보면 뭡니까 보면 우리나라 학자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학생들을 가지고 노는 그런 겁니다. 공부를 안 하면 어때요? 박사 따고 교수 되면 뭐합니까? 공부 더럽게 안 하는데 그러면서 위에 당군 사료를 엄청나게 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연수 다 들먹이죠. 마치 저 책을 다 읽어본 것처럼 논문에 인용합니다. 개소리입니다. 똑바로 한 개라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논문 내용을 저런 걸 갖다 쓰는 겁니다. 자, 삼국사기의 당군의 아들 부루에 대한 기록은 제가 유튜브에 그대로 만들어놔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못 믿겠다는 분들 직접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충격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반 논문이 맞는지 새빨간 거짓말인지 그러면서 진단학회가 어떻습니까? 식민사학을 벗어났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똑같죠? 조선 총독부 논리를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당군을 우리나라 역사책에서 삭제하는 그 단계까지 갔습니다. 1946년 초던 조선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 나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당군이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군에 대한 기록이 많죠. 지금의
우리나라 금정교과서의 단군 기록의 한 100, 뭡니까? 이거는 한 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한 40배, 50배, 60배가 어떻습니까? 쓰여진 기록이 강복 후의 단군조선 기록입니다. 자, 함돈의 조선 역사가 1946년, 최남선의 국민조선 역사, 자, 그리고 산문사에서 강한 조선 역사, 그 다음에 김성칠의 조선 역사, 최남선의 심판 조선 역사가 1946년. 제가 다 추적해가지고 사진 찾고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 단군조선 말살사 부분에 다 이렇게 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료 다 추적했습니다. 자, 그리고 1946년 단국대를 세웠던 산운장도빈. 자, 이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필사본으로서 1916년 국사라는 책을 씁니다. 자, 여기는 어때요? 상고, 중고, 근고, 근세, 최근까지 해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는데 단군조선 열국시대 해가지고 쭉 남북국 시대까지 해가지고 역사를 다 기술해놨습니다. 이 책도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자, 이 책을 최근에 이분의 아들을 뵀습니다. 서울에서. 그리고 아버지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이 아마 다시 등장할 겁니다. 다시 이 책이 나오기를 여러분들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분들이 단군조선 역사에서 그냥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단국대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단국대 국사학과 교수는 어떻습니까? 윤내인 교수가 나간 이후로 단국대는 단군의 대학이라는 뜻인데 단군을 부정하는 대학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지만도 단국대는 단국대가 아니라 이만대, 한사군대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실정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정조선 역사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계속 역사를 한번 짧은 시간에 정리하려니까 좀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네요. 1947년 여러분들 조선사 원고가 나옵니다. 말 못하던 사이 해가지고 소설가 김동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으면서 못하던 말을 이 책을 쓴다 해가지고 일본은 단군 이국 1500년이 황당무계하다여 단군을 부정하려 한다. 이것은 단군이 한 분이라 보는 착오에서 생겨나는 해석이요. 처음 아사다를 건국하신 단군 황금이요. 마지막 동맹제 고주목이 전이한 단군은 해모수다. 나름대로 단군에 대한 기록을 했는데 해모수는 어떻습니까? 단군조선의 마지막 고열가 단군이 단군 보직을 이렇게 포기하고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이 해모수고 해모수는 단군이란 직제를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런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이 책에는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김동인 선생이 쓴 책에는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들 좋은 사료 다 보는 겁니다. 1947년 중등 역사에 단군조선이 살아있는 내용 여러분들 캡처한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동엽 씨의 참고조선 역사, 함동익 씨의 조선 역사, 김성칠의 조선 역사 계속 1947년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1948년 신석호가 어떻습니까? 이제 국사책을 쓰는데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사회생활과의 부분에 우리나라의 생활, 국사 부분을 기술하는데 신석호 씨의 국사 기술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병도만 어떻습니까? 이병도 씨만 언급하면서 욕을 하고 비판하는데 그 이병도 씨보다 더 비판받을 인물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누구냐? 신석호입니다. 자, 1948년 신석호의 국사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대로 나오죠? 여러분들 딱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지하고 제1장 표지 내용입니다. 자, 신석호도 어떻습니까? 감히 단군왕금 건국을 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발생시키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 고조선 밑에 진국이 있다는 논리가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진국은 어떻습니까? 보면 바로 우거 바로 이만조선, 지금 우리가 하는 이만정권 이만조선이라 말하는 거기에 동쪽에 있었던 나라가 진국이죠. 그런데 진국을 저기에 두면 어떻습니까? 진국의 동쪽은 바다이기 때문에 역계상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이 다 바다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자, 신석호 씨가 드디어 역사 지도에 뭘 등장시키느냐?
조선을 그리면서 밑에 진국이 밑에 있다고. 원래 진국은 한반도 전체 요동 요소가 진국이었죠. 사료 원문에는 그리 나오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 그대로 조선은 뭐다? 북한이 조선 지역이고 밑에는 뭐다? 대한민국 남부는 조선이 아니라 고조선이 아니라 진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여러분들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군의 자손이 아니라는 논리를 여러분들 지도로 자, 신석고 씨가 이렇게 그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욕 나오죠? 욕 나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사학과 다니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보면 어때요? 아, 저 때부터 저 작품이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제 눈으로 인식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뭘 박아놓느냐? 자, 낙랑군 대방군을 평양에 박아놓고요. 열수를 적이라고 하고 패수를 적이라고 못을 받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사만을 한반도 남쪽으로 잡아놨습니다. 물론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사만이 한강 밑으로 내려온 배경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중기부터 사만이 한반도 밑으로 다 밀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제가 강의 다 해놨죠. 그 강의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육가야에 대해서 기록해놨는데, 자, 육가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보셔야 될 게 박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 가야하는 사람들은 고령에 여러분들 지금 함창 상주죠. 상주 함창에 가야가 없었다고, 그리고 성주의 가야도 가야가 아니라 신라라고 지금 빼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 신석고 씨의 가야사는 뭐죠 보면요, 함창의 고령 가야를 그대로 살려놓았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성주의 성산가야까지 그대로 육가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의 가야사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함창의 상주의 고령가야는 제거되고 성주의 성산가야도 가야가 아니라고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에서도 뺐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눈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가야가 임나라고 일본 서기 지명을 가야 지역, 부산 김에다가 고령에다가 싹 다 갖다 붙여놨습니다. 천하의 나쁜 놈들이죠. 제가 보면 천하의 나쁜 놈들. 자, 그리고 고구려를 어떻습니까? 고구려의 역사 영역을 어디로 봅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평양 중심으로 고구려를 그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고구려 역사 여러분들 영역도 경계선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국사책에 배워온 그대로 경계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감히 좁게 못 그리는 것 같아요. 점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고구려 주장하는 사람보다 약간 멀리 요서쪽으로 이동해놨습니다. 영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계속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학계는 그 이후로 고구려 영역조 축소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신석고 씨의 고구려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백제도 어떻습니까? 충청도 전라도에 있는 백제로 만들어 놔버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해 통일신라 영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평양 밑으로 해가지고 위에가 발해 땅이었고 밑에가 통일신라 땅이다. 저것도 거짓말인 거 드러났죠. 중국의 문헌이라든지 다 조사해가 신라를 후신라라고 이야기해서 통일신라로 할 수 있는데, 신라의 기록을 이야기하면 초기 만주 원료군은 통일신라의 초기 영역을 북경 위쪽까지, 그리고 대진국 발해가 성장하면서 통일신라의 마지막 영역은 길림성 있는 데까지라고 거의 기록해놔놓고, 실제 그 지역을 다 합사하면 여러분들 삼국사기의 지명이 거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통일신라가 중국에 있다고요? 땅이 그 지명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들 뭐 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해 여러분들 영역 표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신라가 어떻습니까? 신라를 조금 더 올렸죠. 지금 여러분들 배우는 신라는 우리나라 국사책의 금정교과서의 신라는 더욱더 좁아진 작아진 뭐죠 보면요, 내용입니다. 고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석고 씨의 고려는 누구의 고려입니까? 쓰다 속기체의 고려를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려놨죠. 옆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쓰다 속기체의 고려 국경선이 고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현유화까지 진출했다고 요즘 다 밝혀가지고 나왔는데, 저때 고려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사책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한반도 안쪽까지 천리장성 그려놓은 거 쓰다 속기치인데,
신석고시가 그대로 연결받고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금인정교과서에 고려 영역이 여러분들 오른쪽에 그대로 지도가 그대로 나옵니다. 자, 강동 육주 위치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 육주도 압록강 밑에가 강동 육주라고 해놨죠. 저거는 강동 육주가 아니라 뭐다? 강남 육주죠. 압록강 밑에 남쪽이기 때문에 강남 육주라 해야지 어떻게 강동 육주가 됩니까? 하지만 저렇게 서다 속기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나라 국사책의 신석고시의 국사책은 그대로 물론 이제 이렇게 이병도씨가 책을 내고 신석고시가 책을 내면서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그 내용을 지혜 쓰면서 지금의 대한민국 금인정교과서가 만들어집니다. 1948년 이병도씨의 중등사회 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 역사 내용을 그대로 이제 나오고 1950년 5월 15일 날 수정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표지는 보시는 것은 1954년 판 이병도씨의 바로 역사책입니다. 자, 1948년 국가가 강복 후에 어떻습니까? 참 나오면서 단군 기원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자, 단기를 쓰기 시작하죠. 대한민국의 공용용어는 단군 기원으로 한다 해가지고 1948년 9월 12일 날 시행이 되지만도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1948년 조선 역사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병렬 보시면 그분이 아마 이제 쓴 책인 건데 보면요. 저기에 신시하고 단군조선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나라 역사의 맥을 그대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부역까지 연결되는 거. 자, 누가 주장했던 거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 건덕규 선생이 주장했던 역사가 내용이 그대로 어떻습니까? 1948년 조선 역사책에도 그대로 연결해가 도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1948년 신석고시의 중등 국사책 표지입니다. 1949년 정백계 시의 조선 역사, 최남선의 국민조선 역사책입니다. 1949년 조선사 정에 박봉석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병도가 서문을 썼습니다. 조선상고사 단군을 아직도 제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8년 자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그대로 1948년 등장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의 조선 한국사의 뼈대가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역사관이 한국사의 뼈대로 자리 잡는 책이 뭐냐면 바로 한국사 대관 바로 이 책입니다. 1948년 동지사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병도씨가 쓴 조선사 대관이라는 이름으로 초간본이 나오면서 83년까지 44판이 중판 인쇄돼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완전 이제 조선 총독부의 조선사가 한국사로서 대치되는 배경이 만들어집니다. 자, 1945년부터 50년 사이 이제 여러분 보셨죠? 전통사하고 조선 총독부 사학이 혼재한 상황 속에서 서서히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 학맥들, 이병도, 신석호씨 이런 분들, 이런 양반들이 우리나라 사학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서서히 전통사학이 제거되는 과정으로 들었습니다. 6.25 이후 민족사학이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 되는데요. 전통사학이 붕괴되는데요. 식민사학은 그들의 역사 논리, 조선 총독부에서 배웠던 그 논리를 카르텔 형성, 정치, 문화, 역사 이런 쪽으로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역사학계는 그들만의 리그로 들어가고 그리고 일본에 유학하는 정치, 그 다음에 역사학자들은 일본 극우 자금을 받으면서 일본에서 열심히 박사학위 따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학계, 정치학계의 주요 인물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자, 49년부터 53년까지 발행된 우리나라 역사책 잠시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갑니다. 1952년 간추린 국사가 나옵니다. 56년 이병도 씨의 국사책이 이제 나오면서 거의 이제 점령을 다 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신화가 다시 우리 역사책에 등장하면서 이용직 씨 국사상의 제문제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이었던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용직 씨가 1959년 단군 신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민족의 개념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당군 조선을 신화로 돌리죠. 그리고 한국사 제1편 진단학계 1959년에 한국 당군 신화의 해석이라는 쪽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금소령이 만든 당군 신화의 용어가 재등장하면서 당군은 이제 색채가 완전히 어떻습니까? 신화, 거짓말의 역사로 이제 변색이 되기 시작합니다. 1959년 김항 선생의 동사략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자, 한쪽에서는 열심히 조선 총독부 학자들이 당군을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러분들 59년 자료에 여러분들 동사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군에 대해서 기록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한 페이지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다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당군에 대해서 당군왕금 그 다음에 뭐죠 보면요. 그 기록 여러분들 지금 보이죠? 평양 이야기라든지 쭉 무진년 편발개수 이야기 그 다음에 홍수 났다는 이야기 하우시 이야기 여러분들 환인환웅에 대해서 계보 삼신이었다. 자, 이런 기록까지 1959년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통사고로 본다는데요. 마지막 진짜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힘든 시기 속에서 나온 책의 내용이 저런 책입니다. 자, 그러면서 1961년 12월 2일 대한민국 공용연호는 서력기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당군기원은 폐지가 됩니다. 이때의 사건을 아시는 분이 모 신문사의 사장입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당군조선 말살사 부분에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그 내용을 보시고 오늘은 이 페이지에서는 내용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통령이 직접 갔을 때 우리나라 단체, 모 종교단체에서 그 미국의 어떻습니까? 의회라든지 다 연결된 인맥을 통해서 대한민국과의 어떻습니까? 원조 부분에서 전제 조건을 낸 것이 뭐냐? 당군기원을 폐지하고 서기를 쓰는 내용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기독교 국가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 왜? 국내 종교단체가 그걸 원해가지고 미국 사이에 연결된 고리 속에 어떻습니까?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반드시 한국에서 당군기원을 단기를 폐지시켜달라. 이 조건을 걸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만들어 달라고 한국의 종교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그것이 미국의 의회사회라든지 다 연결돼가지고 결국은 당군기원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삭제가 됩니다. 폐지가 되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 당군조선 말살사 부분에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해버리면 시간이 더 오래됩니다. 더 분노하실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서 소개만 하고 다음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1960년대 이병도씨 신석구씨 쓴 국사책이 이제 우리나라 역사학계를 점령을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진단학계 이병도 신석구씨 항맥이 나오면서 이제 당군 신화가 이제 등장하고요. 하지만 이병도 박사의 말년에는 당군 조선 역사를 바로잡을 것을 유언을 했지만도 책도 냈지만도 결국은 뭐냐? 노망한 학자로서 제자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200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요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당군 조선, 고조선의 청동기 연대를 100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여러 유적이 발굴되면서 2007년부터 2009년 약 2년간 당군조선을 실제 역사로 국사책에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강력하게 우리나라 학계에서 당군조선을 부정하는 논문을 써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국사책에 도로 당군 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만조선이 우리나라의 정통성 있는 고조선의 역사로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바로잡는데 그 주요 내용이 홍산문화는 우리 문화가 아니다. 비파형 동검도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것이 비파형 동검이고 요새에서 나오는 비파형 동검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다. 네, 여러분들 낭낭교치설까지 등장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 쪽에서 당군은 이제 한 줄짜리 역사로 전락하면서 이만의 정통성 역사로 금인정교과서에 자리 잡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갔느냐? 당군을 언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다? 환빠 국뽕 유사사입이라고 박사학위를 받은 그래서
교수 자리까지 차지한 젊은 애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역사계의 대변인 양 TV 출연까지 해가 어떻습니까? 당군을 찾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낭당군이 가짜다, 평양낭당군 가짜다 하면 어떻습니까? 환빠, 국뽕, 유사사입이라고 가르테르 언론들, 학술단체, 출판협회를 동원해가지고 주장하고 지금은 해외까지, 해외 한국학 교수까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자료를 보내가지고 한국의 유사사학자들이 판치고 있다는 논문을, 글을 해외에서 발표하게끔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사는 자멸의 단계, 중국의 동북공정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다음 세대에서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국사는 중국의 속국사, 식민지였고 북한 땅은 중국 땅이라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학계에서 역사를 몰고 갑니다. 자, 정리할까요? 올해는 환웅천학에서 신실을 여신 개천 5921년입니다. 그 당군께서 당군 조선을 건국하신 지 435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서기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을 외친다면 어떤 역사로부터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점을 가르쳐야 할까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전통사학의 맥락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이 전통사학이 삭제되고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서 없어진 과정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이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그리고 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쳐서 더 이상 다음 세대들이 동북공정의 논리 속에서 일본의 역사 심찰 논리 속에서 사는 대한민국이 안 되기를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역사문화TV에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냥 역사방송 아니죠? 그냥 돈 벌려고 유튜브 한다면 절대로 이런 유튜브 하면 망한 유튜브입니다. 절대로 이런 유튜브 안 해야 되는데 참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료라든지 중요한 유적지가 있다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매림역사문화TV에 그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가시는 분들 성함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역사 강북의 염원을 담아서 본 영상을 영원히 역사 속에 남깁니다. 감사합니다.